예, 저는 판화 그 미술 투자로 잘 알려져 있는 탤런트 이광기 있잖아요. 이 이광기 씨가 내일 아침에 KBS 이방송 뭐 방송 광고 같은데 KBS 이방송 자본주의 학교 자본주의 학교에 출연을 해서 자기가 이제 미술 아트테크 자기가 해왔던 아트테크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돈 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건데 내일 아침 9시 20분 뭐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KBS 이방송 자본주의 학교. 그래서 관심 시간이 되신 분 한번 보시고 저는 방송 안 볼 거예요. 안 볼 건데 그냥 안내해 드리는 거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본의 그 호박 점 찍는 화가 쿠사마 야요이 판화가 이제 15년 전에 한 15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가격이 80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는 팔았을 확률이 있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8천만 원이 된 거죠. 80배니까. 근데 이제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판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세잔이라든가 세잔 판화는 제가 별로 본 적이 없고 러시아 작가 누구였더라? 아무튼 피카소 판화라던가 호황미로 뭐 이런 그런 판화들이 4억에서 5억 정도가 거래가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앤디 워홀 같은 경우에는 판화 같은 진품이라서 훨씬 더 뭐 몇백억이고 그거는 좀 컨셉이 그 진품을 판화처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술품에서 컨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초성, 누가 먼저 최초로 그걸 했느냐. 그러니까 앤디 워홀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자체가 나의 작품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대량 생산된 판화 기법으로 만든 것이 몇백억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나는 뭐 과거에 원본이 있고 판화가 있어. 뭐 전통적인 방식이죠. 그러면 이제 그게 판화 가격이 뭐 10억 넘어가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아마 8천만 원 거의 한 이 쿠사마 판화 같은 경우에 한 1억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전후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근데 어떤 게 과연 더 전이 더 좋은가 후가 더 좋은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취향의 문제일 것 같아요. 취향의 문제. 이제 후는 황금 태양이 뜨면서 밀밭이 그 태양에 의해서 반짝거리는 효과 그걸 제가 준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좀 느낌이 좀 다를 겁니다. 이렇게 두고 가볼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화가 아니죠. 판화 같으면서도 이것도 진품이란 말이죠. 제가 과피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요게 20만원에 제가 지금 팔고 있고 또 순번을 기다리셔야 돼요. 이거 제가 이것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배달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이거는 마치 이렇게 간식 먹듯이 이렇게 커피 브레이크 타임에 하는 그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배달이 늦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판화 수익률이 이제 최대한 500배까지 간단 말이죠. 판화가 진품은 거의 무한대라니까요. 100만 배까지도 간다니까요. 진품은 100만 배까지도 가는 거고 이제 판화는 거의 지금까지 역사상 최대치를 말하는 거예요. 한 500배까지 간다. 100배 굉장히 이제 유명해졌을 때 100배까지도 간다는 말이에요. 평균은 아니에요. 한 작가 한
10,000명 중에 1명 정도? 그 정도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어려워요. 세계적인 작가가 된다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자, 이건 근데 판화도 아니고 제 진품도 아닌 새로운 컨셉인데 가필 진품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세계적인 작가로 성장해 갔을 때 이거에 과연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될 것이냐 이제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1000배 이상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0배 이상. 그래서 저는 제가 이거를 그려서 포장을 해서 드릴 때 이걸 2천만 원짜리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0만 원에 사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작사한테 좀 제가 까다롭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이거 뭐 20만 원짜리 아트 상품이 아니라 나는 지금 2천만 원짜리를 팔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서로 이제 좀 더 꼼꼼하게 해줘야 된다, 튼튼하게 해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거는 조금 개선된 건데 여기가 전혀 안 떨어지게끔 이제 개선을 해서 샘플이 오늘 아침에 왔구나. 오늘 아침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원목 단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건 이해해 주려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게 참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이걸 보여줬어요. 자 뭐냐. 그러니까 이런 게 참 이게 액자 두께가 다르잖아요. 근데 처음에 내 계약금 보냈는데 계약할 때는 이걸 보여줬어요. 근데 샘플링을 이제 이게 너무 내구성이 약하다 그러니까 샘플링을 해서 왔는데 액자가 갑자기 줄어들었어. 이렇게. 근데 이런 게 저는 사전 협의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원목값이 올라서 나무 두께를 좀 더 가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오케이 하죠. 그 사정을 이해하잖아요. 물론 아직 확실하게 이게 지금 어떤 걸 500개를 찍어내야 될지 정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나는 이런 과정이 좀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불만인 거예요. 저는 지금 이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난 도대체 내가 까다로운 건지 하청업체가 대충 하는 건지 이제 저도 헷갈려요. 근데 이런 건 정말 민감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건축할 때 설계 변경을 임의로 해가지고 막 무너지고 이런 거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비리기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 좀 사전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자, 이거는 그 근처 식당에서 버린 건데, 이게 아마 편백 그 소고기찜 거기서 버린 건데 가져와서 닦았어요. 이제 잘 닦아서 지금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냐면 이걸 놓고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남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마치 마우스 그 팔목걸이랑 비슷한 개념인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좀 작은 그림이지만 위에서 내려다보고 하는데 가필하기가 좀 쉬운 작업 틀이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렇게 주워 왔는데 이것도 이렇게 딱 맞춤이에요. 이렇게 딱 들어가요. 살짝 이렇게. 그래서 좀 한결 더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자, 어쨌건 그래서 이광기 내일 아침에 그거 출연하니까 녹화 방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뭐 여기 나오네요. K아트의 시대다. K아트, 음악, 미술, 그러니까 음악에서 지금 먼저 앞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음악가들에서 이제 다시 미술가로 분명히 이제 넘어오는 그래서 한국 작가들에 대해 세계적인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광기 씨가 이제 출연해서 말을 했다라고 여기 또 나옵니다. 내일 한번 관심 있는 분 한번 보시고,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세계적인 작가가 됐을 때의 얘기예요. 판화 수익률은 보통 이광기 씨는 15년에 80배를 받는데 이게 빨라집니다. 앞으로는 빨라져요. 그래서
10년에 100배 정도 파너만 사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